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전 학급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생활교육 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쳐갈 때쯤이면 방학이 시작되고 학부모가 미쳐갈 때쯤이면 개학이 시작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1학기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학기에 비해서 그만큼 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려운 그런 학기라고 해서 우리가 2학기를 어려운 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학기 때에 있었던 그 자잘한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학기가 2학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2학기 때에 점점 골마 있는 것들이 계속 굳어져서 겨울방학을 그냥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방학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이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선생님 입장에서 만나셔야 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음 학년에 가서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몇 가지 추려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특별하게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에게 각인된 그런 관계 이미지를 해체하는 겁니다. 경계가 두터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배척하고, 그리고 내 취향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서 혐오를 표현할 가능성마저 있는데요. 이것은 이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가 두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만 옳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굳어져서 관계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아가 폭넓게 성장하거나 배움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교류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꼰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른들만, 나이 들어가면서 굳어진 어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도, 또 학생들도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 생활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이미지를, 이렇게 굳어진 관계의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이미지를 해체하고 나서 겨울방학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감사한 일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 감사한 일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결핍된 것들도 있겠지만, 결핍을 굉장히 많은 부분 내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풍성하게 내가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한 것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반 친구들과 함께 긍정적인 기억들, 같이 함께 놀았거나 같이 어떤 프로그램 참여했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내가 시험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함께 친구들 사이에서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긍정적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우고 성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그리고 더 자라난 거,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각인된 관계 이미지를 해체하는 거는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해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찾고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록해 나가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으로 내가 관계 이미지를 해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실에게 편지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실 공간에서 무수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교실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의 목격자가 교실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실 공간에게, 또 교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아마 교실의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내가 교실에서의 기억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무생물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지켜봐 왔던,
혹은 나를 지켜본 장본인이라는 목격자라는 설정이 몰입을 돕게 될 것입니다. 1년간 내가 생활한 공간을 돌아보고 그리고 시간이 차곡차곡 쌓인 공간에 대해서 애착을 표현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행동에서 불편한 것과 불이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타인에게 불편한 것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있겠죠. 둘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불이한 건 역시 내가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역시 둘 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것은 불편하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불이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겠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내가 그 친구를 공격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고쳐달라고 얘기하거나 도움을 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혼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갈등 요소가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분쟁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다음 학년 또 다른 클래스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내 행동에서 불편한 것, 불이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더 큰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 보고 한번 구분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생활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겪었던 친구에게 짧은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물론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겪은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할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갈등들을 계속 겪어왔던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친구라고 한다면 그 갈등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에게 고마운 일들, 도움받았던 것들, 그것을 또 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편지를 써본다면 앞으로 그 친구와의 다음 학년 또 혹은 만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등을 겪었던 친구에게 짧은 손편지 쓰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5번째, 생활에서 활용했던 도구를 정리하는 겁니다. 책과 노트, 필기구, 여러 컴퓨터 안에서의 자료들, 무수한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책이나 노트 같은 것들은 그냥 꽂아두거나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릴 것과 보관할 것들 중에는 내가 더 활용하고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보관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리해 놓으면 다음 학기를 시작할 때도 좋고 또 한 해를 멀찍이 떨어져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청소한다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쭉 1년을 정리해보고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썼던 기록들 그리고 내가 접어놓았던 표시들 어떤 것들에 내가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따로 그것을 정리해 놓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또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 전 학급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생활교육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서로에게 각인된 관계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실에게 편지 쓰기. 세 번째는 내 행동에서 불편한 것과 불이한 것을 구분해 보는 것. 네 번째는 갈등을 겪었던 친구에게 짧은 손편지 쓰는 것. 다섯 번째는 생활에서 활용했던 도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학생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생활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었습니다.